네, 지금부터 유튜브 강의 마지막 시간 표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 표현, 네, 다른 말로 시제라고 하죠. 시제. 자, 적어 보겠습니다. 시제. 시간의 외적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자,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자, 화자가 어떠한 사건을 말하는 시점, 바로 발화시라고 하죠.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 그거를 사건시라고 하는데요. 자, 사건시의 위치를 통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구분하는 것을 그걸 시제라고 합니다. 이거 아마 모든 반에서 선생님이 다 예를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제 방탈출 카페에 갔다라는 말을 하면은 이제 방탈출 카페에 갔다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어제죠. 그 사건시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들아 나 어제 방탈출 카페 갔어 라고 그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말을 한 순간은 발화시, 말을 한 시점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아니면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게 됩니다. 자, 먼저 과거 시제를 보면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그 사건을 얘기하는 발화시가 일어나죠. 이게 과거 시제예요. 선어말 어미로는 먹었다. 그다음에 또 뭐 앗은 어떨 때 쓰지요? 갔다도 가 플러스 아 플러스 다가 줄여져서 갔다가 된 거죠. 네. 그다음에 뭐 보았다. 보았다. 이거는 합쳐져서 어떻게 돼 있어요? 보았다가 되죠. 네. 이렇게 앗. 그다음에 하였다의 이런 것들이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입니다. 그다음 더를 쓰기도 합니다. 선어말 어미 더. 먹더라, 가더라, 보더라 이런 단어들 더가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두 개를 이어서 붙여주는 애들도 있는데요.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을 거예요. 어떨 때 쓴다고요? 바로 현재와 단절된 느낌을 줄 때 쓴다고 했죠. 나 걔 좋아했어 보다 나 걔 좋아했었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제는 안 좋아한다. 정말 옛날의 일이다. 과거에만 그랬다라는 현재와 딱 단절된 과거의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들어간 예문을 보면요. 잔디에 누워 하늘을 보았다. 정은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더라. 자, 이렇게 at과 더를 쓰면 되죠. 이렇게 과거 시제는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요. 관형사형 어미로 체온을 꾸며줄 때도 쓰입니다. 자,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는 건 여기 전성을 빼고 관형사형 어미라고도 우리가 많이 하죠. 어떤 단어를 관형사의 형태로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란 뜻입니다. 네, 이 관형사형 어미에는 뭐 는, 은, 니은, 리을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는 플러스 이제 체온이 나오죠. 명사,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체온이 나옵니다. 그래서 먹을 것, 먹은 것, 먹는 것처럼 이렇게 는, 은, 을처럼 이렇게 어떤 체온을 꾸며주는 그런 어미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을 때 어떤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과거 시제가 될까요? 자, 먹는 것, 먹은 것, 먹을 것. 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바로 먹은 것이라고 하면은 그때 과거 시제가 되죠. 어제 먹은 것이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먹은이라고 쓸 뻔했네요. 자, 뭐라고 적어주냐면요. 은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은은 생략될 수도 있어요. 요 말 있죠? 자, 이것은 은으로도 쓰이고
니은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의가 생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인 거죠. 네, 그래서 동사어가 낼 때 은이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형용사일 때 또 서술격 조사일 때 또 다른 게 쓰여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그 책을 다 읽은 사람들이 많다처럼 읽다라는 건 동사잖아요. 읽는 것 행위 동사잖아요. 움직일 동사잖아요. 이럴 때는 은을 썼을 때 책을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읽은 거예요. 과거에 읽은 거죠. 사람들은 책을 과거에 읽었어요. 물론 읽으니 이게 사람들을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관형사형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책을 읽은 것은 네, 과거형이죠. 여기 좀 적어 볼게요. 사람들이 책을 읽은 시점은 과거이죠. 그 책을 다 읽은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이 이미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과거 시제이죠. 이렇게 동사에다가 은이 붙으면 과거 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세요. 중학생이던 환우기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근데 우리 환우기가 조금 수업도 열심히 듣고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문장에 예문에 많이 넣고 있는데 저희 반 환우기를요. 네, 이렇게 선생님 마음 환우기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환우기는 과연 이 영상을 볼까요? 그때는 중학생이던 환우기가 라고 했을 때 이때 이던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중학생인이라고 그냥 얘를 붙여주죠. 중학생인에서 이 니은을 붙여주게 되면은 중학생인 환우기 하면 환우기가 지금 중학생이라는 소리예요. 현재 시제가 돼버리죠. 하지만 중학생이 던이라고 던을 붙여주면 그때는 어때요? 과거 시제가 되겠죠. 네. 이처럼 서술격 조사 2에는 뭘 붙여줘야 돼요? 던을 붙여줘야 됩니다. 어디에? 서술격 조사에. 선생님 서술격 조사가 뭐예요? 네. 서술격 조사란 이다를 말합니다. 학생이다. 그는 학생이다. 그는 어른이다 할 때 이다가 바로 서술격 조사예요. 뭐 이다를 변형시킨 이다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다, 이라고, 이라니까, 이라서 등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다는 서술격 조사는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형태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조사예요. 서술격 조사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용사에도 던이 붙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착하다라는 이제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죠. 그러니까 뭐 착하다, 덥다, 예쁘다, 뭐 귀엽다 등등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면 다 형용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형용사 착하다에다가 은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착한이 되겠죠. 착한이란 말은 없으니까 착한으로 니은을 붙이면 되겠죠. 착한에다가 니은을 붙이면 현재 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던이라고 해야 과거 시제가 돼서 형용사에는 은이 아니라 던을 붙인 게 과거 시제입니다. 선생님 동사에도 던을 붙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동사 플러스 던은 동작이 완료되지 못했거나 지속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 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늘 잘 먹던 밥이 오늘은 왜 맛이 없지? 네, 이런 예문처럼 늘 잘 먹던 밥. 네, 이게 늘이라는 그 단어와 붙었을 수 있죠. 늘 잘 먹던 밥. 이건 가능한데 늘 잘 먹은 밥이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먹은이라고 은을 붙으면 이건 명백한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늘이라고 동작이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사에 던을 붙인 건 단순 과거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헷갈릴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에서 동사어가는 은이 붙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뭐 던이 붙는다 이런 것들 뭐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선어말 어미도 다 구분해줘야 되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도 구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예문으로 외우는 게 좋죠. 예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내가 지금 먹는 빵이라고 하면은 현재 시제잖아요. 내가 어제 먹은 빵 하면 과거 시제고, 내가 늘 먹던 빵 하면은 회상을 계속 지속하는 의미가 되고, 내가 내일 먹을 빵이라고 하면 미래 시제가 되잖아요. 이것도 아마 푼 반들도 많이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는, 은, 던, 을처럼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고, 자, 꿀팁 뭐라고요?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 보고 문제를 푸세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 다음 중 문장 문법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동사 뒤에는 는이 붙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써주고 예문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선지랑 대응을 시켜보세요. 그렇게 하면 훨씬 풀기가 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꼭 예문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익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세요. 또 이제 과거 시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이런 선어말 어미, 어닷, 엿이나 뭐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 은, 던 이런 걸 쓰는 것도 있지만 시간의 부사어를 쓰는 것도 있어요. 어제, 엊그제, 지난, 옛날 이런 것처럼 문장이나 용언을 꾸며주는 그런 부사어를 제시하는 것도, 과거를 딱 명백하게 알려주는 시간의 부사어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아덧의 또 다른 쓰임이 있는데요. 아덧은 반드시 과거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 외 다른 쓰임으로 쓰이는데 뭐가 있냐면 완료 또는 완결지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료 또는 완결지속,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과거에 벌어졌다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완료가 돼서 그 행동이 끝나서, 그 상태가 끝나서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과가 빨갛게 익었다. 그러면 빨갛게 익은 것이 이제 과거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빨갛게 익어져 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과의 모습은 빨갛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민혁이는 엄마를 닮았다 라고 하면은 예전에도 옛날에도 닮았지만 그게 계속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도 닮아 있는 상태인 것, 완결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과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민혁아, 너 엄마 닮았네? 이랬을 때 그게 과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완결되어 있는 지속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덧이 반드시 과거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중에서 문장의 의미가 이질적인 하나는, 그러니까 혼자서 다른 하나는 해서 나머지 선지는 다 과거 시제인데 얘 혼자만 과거 시제의 의미로 쓰이지 않은 거죠. 단순한 과거를 의미하지 않는 앗엇으로 쓰인 문장을 혼자 따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앗엇의 또 다른 쓰임 보면요. 넌 이제 선생님께 혼났다처럼 미래에 실현될 일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이제 선생님께 혼났네? 아직 숙제도 안 했어? 자, 이랬을 때 혼났다의 앗은 과거에 혼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곧 혼날 거란 얘기인 거죠. 아이고, 커피 마셨더니 잠이 안 와. 오늘 밤 잠은 다 잤네. 밤은 다 잤네. 아직 밤에 잠을 다 자지 않았지만 다 잤다고, 이렇게 미래에 실현될 일을 얘기한 거죠. 야, 너 맨날 그렇게 펑펑 놀기만 하더니 이제 너 그 취직도 못하고 장가는 다 갔네. 이러면 장가 앞으로 못 갔다고, 장가 이미 다 간 거나 마찬가지로 너는 장가를 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에 실현될 일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게 바로 미래에 실현될 일이에요. 그 다음 인영이가 교복 대신 검은 티셔츠를 입었다. 우리 인형이 자주 그랬는데 요새는 좀 안 그래요. 자, 미안 인형아. 이거 왠지 안 보고 있을 것 같지만, 자, 미래 시제인데 입었다에서 엇은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래 시세 인형이한테 사과를 하다 이게 틀렸네. 자, 인형이 교복 대신 검은 티셔츠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일단 현재 시제이죠. 현재 시제. 인형아, 너 오늘 티셔츠 입었네? 너 오늘 사복 입었네? 이랬을 때 이때 사복을 입었다는 건 지금 현재 사복을 입은 거지 뭐 과거에 입었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입었다, 신었다, 뭐 양말을 신었다, 뭐 안경을 썼다처럼 뭔가 착용하는 그런 동사 있죠. 착용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착용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at, at이 현재 시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과거 시제 끝냈으니 이번엔 현재 시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말을 할 때 그때 그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황고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책을 읽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그다음에 요 말을 한순간 발화시가 일치하는 겁니다. 와, 성황고 학생들 도서관에 참 책 많이도 읽네, 많이도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책을 읽고 있는 그 순간도 현재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말을 하는 순간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화시랑 사건시가 일치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요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는 가끔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사실 가끔 눈물을 흘린다 라고 했을 때 이 눈물을 흘리는 거는 현재 시제예요. 네, 이 현재 요즘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는 어떤 현재 시제의 말이죠. 말하는 시점이랑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는 이렇게 는, 니은처럼 는이나 니은이 들어간 말로 많이 쓰입니다. 현어말 어미에 동사 어간에 는이 붙거나 또는 은이 붙는 것이 바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아까는 과거 시제라면서요. 이거는 과거 시제가 관형사용 어미, 동사 뒤에 은이 관형사용 어미로 붙으면 과거인 거고요. 동사 뒤에 은이 선어말 어미로 붙어서 그 뒤에 다가 나올 수 있으면 그때는 현재 시제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동사가 동사 뒤에 은이 붙었을 때 과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뒤에 다가 나오는 선어말 어미여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할 때 볼게요.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는 어떻게 써야 현재 시제가 될까요? 예진이는 참 예쁘다. 나는 수험생이다. 처럼 이렇게 예쁘다, 수험생이다. 기본형에서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뭐 예쁘는다, 예쁘은다, 예쁜다, 뭐 수험생이 는다, 수험생인다 이런 식으로 은이나 는을 전혀 붙이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형태이죠. 아무것도 안 붙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영형태로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붙었을 때 그때 현재 시제가 됩니다.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그대로 기본형을 유지해줘야 현재 시제입니다. 다음에 현재 시제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 관형사용 전성 어미로 무엇을 쓰냐면요. 네, 역시 이것도 동사 어간과 형용사 서술격 조사일 때가 달라요. 동사 뒤에서는 무엇을 붙였을 때? 는을 붙였을 때, 그때 우리가 관형사용 어미 는을 붙였을 때 동사 어간은 형용사가 됩니다. 내가 지금 먹는 빵은 파리바게뜨 빵이다. 내가 지금 먹는 빵은 이렇게 먹는이라고 는을 붙여줬을 때 그때 현재 시제가 되죠. 형용사 서술격 조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 지금 수험생인 사람 손들어봐. 수험생인 사람. 네, 이런 식으로 수험생인 사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은 상태에서 니은이 붙거나 은이 붙었을 때 그때 우리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 은이 붙었을 때 현재 시제라고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보면요. 단 있다와 없다는 형용사이지만 현재 시제에서 여기 빈칸에 써줄게요. 현재 시제 무슨 어미로? 관형사형 어미로 는이 쓰입니다. 있다와 없다는 아까 전에 형용사 같은 경우에 은을 쓴다 그랬어요. 하지만 있다와 없다는 형용사이지만 동사의 성격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는을 쓰게 됩니다. 짐이 있는 사람과 짐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시간의 부사어 볼게요. 시간의 부사어로도 우리가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문장에 들어가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현재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지금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란 말이 들어가면 그러면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미래 시제 볼게요. 지금도 쭉쭉 나가네요. 마지막 미래 시제. 자, 미래 시제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나중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미래 시제예요. 선어말 어미로는 get과 그 다음에 리가 있어요. get 말고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뭐가 있게? 라고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정말 사반의 승준이만 유일하게 리오라고 맞췄어요. 대단해요. 진짜 국어 감각이 보통이 아닌 학생이죠. 자, get. 우선 get부터 보면요. get은 의지, 그리고 추측, 능력 등의 의미를 동시에 드러나는데 자, get과 이제 리가 이제 선어말 어미로 미래시를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나 내일 가겠다. 뭐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get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죠.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직 신부 입장 안 했죠. 나중에 사건, 신부가 입장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get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뭐 내가 내일 오리다. 내가 내일 그쪽으로 가리다 할 때 리도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미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지, 추측, 능력 등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get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들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줬던 프린트에 있는 예문과 그다음에 여기 이 박스에 있는 예문들은 모두 다 보고 딱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겠죠. 먼저 한번 맞춰봅시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대학생이 되어 있겠지? 예진이가 뭐 내년 이맘때쯤엔 대학생이 되어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추측하는 겁니다. 이때 뭐 여기 의지, 추측, 능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미래는 그럼 미래 시제의 의미는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요. 미래 시제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래 시제랑 별개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지만 덧붙여서 이런 의미들이 가장 주된 메인 미닝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 일은 제가 꼭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의지의 표현이죠. 중학생도 그 일은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능력을 추측하는 능력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맡아주면 고맙겠어.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예요. 별 사람을 다 보겠네. 뭐 비슷한 표현으로 와, 참 대단한 사람을 다 보겠네. 뭐 그다음에 이렇게 신기한 차는 처음 보겠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이 있겠죠. 이렇게 뭔가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뜻, 이런 뜻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 그 다음 수능날 꼭 대박 터뜨리겠습니다. 네, 의지의 표현이죠. 전라도 지역은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추측이죠. 이 정도 고통은 제가 이겨내겠어요.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볼게요. 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는 을을 씁니다. 을. 아이고. 자,
잘못 썼네요. 이걸 쓰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을로도 쓰이고 그냥 리을만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 집 놀러 갈 사람들은 손을 드세요. 1학기 때 도적 모은 사람들 놀러 오라고 했는데 아직 놀러 온 사람이 없어요. 놀러 와도 괜찮아요. 네, 선생님 집 놀러 갈 사람들은 손을 드세요라고 했을 때 이때 리을, 네, 리을이 들어갔죠. 그러면 미래 시제예요. 내일은 아마 눈이 올 것이다. 이때도 리을이 쓰였네요. 네, 현재 아이고 자꾸 말이 이렇게 졸려서 그런가? 현나오나 미래 시제이죠. 네, 이렇게 리을이 들어가면 미래 시제이죠. 미래 시제. 을이 들어갈 수도 있죠. 내일 먹을 음식은 냉장고에 있어. 이런 식으로 을이 쓸 수도 있고 리을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의 부사어로는 내일, 모레 뭐 등등등 쓰일 수 있겠죠.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 등등등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틀리는 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상은 다른 말로 동작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이 뭐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상이 모습이란 뜻이에요. 한자어로 모습, 모양상이란 뜻이죠.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동작이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작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지 아니면 완전히 끝난 모양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동작상에는 1번 진행상이 있는데 이 진행상은 동작이 계속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1번 여기 학습지 수업 시간에 한 거에서는 진행상이 먼저 나오고 완료상이 나중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예문을 거꾸로 써놨네요. 네, 먼저 여기부터 적어볼게요. 동작이 진행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진행상이라고 하는데 자, 진행상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뭐뭐하고 있다. 가다. 뭐뭐하면서 뭐뭐하는 중이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다. 빨래가 거의 말라간다. 나는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다.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이것처럼 고 있다, 어와가다, 면서는 중이다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음악을 듣는 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음악을 듣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완료된 게 아니라 계속 듣는 와중에 공부를 하는 거죠. 빨래가 거의 말라간다도 빨래가 말라가는 것이 완료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로 완료상은 동작이 완전히 끝났다, 완료됨을 의미합니다. 어미로는 있다. 그리고 버리다. 그 다음에 뭐뭐하 고서.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있다 같은 경우에 이 빨래가 말라간다를 이제 바꿔주면은 빨래가 말라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빨래가 마른 게 끝나버린 거죠. 네. 그다음에 아워버리다 예문 보면요. 나는 벌써 밥을 다 먹어버렸다. 이러면 밥 먹은 거 끝난 거죠. 아침 식사를 하고서 그 다음 학교로 출발했다라고 하면은 이 하고서에서 아침 식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렵지 않게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보여주는 아주 멋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성황고 문법 기출 문제들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아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어요. 다음 중 기역과 니은과 같은 동작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이렇게 해서 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상과 완결된 것, 완료상을 서로 구분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걸 문제 풀때 이 있다, 아워버리다, 고서, 뭐뭐하고 있다, 어와가다, 면서, 는중이다 요 어미만 외워줬어도 풀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빨래가 거의 말라가요. 가다는 이거 뭐예요? 이거 진행상이죠.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불고 있네.
뭐뭐하고 있다. 고 있다도 뭐예요? 얘도 진행이에요. 아이가 빵을 다 먹어버리다. 이거는 버리다. 이것은 완료상이죠. 빵을 먹어버린 게 다 이미 끝난 거죠. 먹은 행위는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우린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구나. 역시 진행상이고요. 떠나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는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여기서 앉아 있다는 완료상이죠. 자리에 앉은 것이 이미 끝난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진행상이 지금 보면 A, B, D고, 그리고 니은 그 완료상은 C와 E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네요. 그럼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문법 기출문제 작년 이제 이거는 수행평가 문제였는데요. 다음 대화의 밑줄친 부분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쓰시오였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여기서 높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죠. 어머니를 높이고 있죠. 할머니 댁에 가셨어요. 자, 이때 가셨어요에서 이 요예요. 셔이 아니라 요입니다. 만약에 이 셔의 밑줄을 쳤다면 어머니를 높이는 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가셨어요라고 말했으니까 누굴 높인 거야? 바로 아버지를 높인 거죠. 듣고 있는 딸이 대화하고 있는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청자고 이 딸이 말하고 있을 때 그 순간 딸이 화자가 되어 있을 때는 아빠가 청자이죠. 반대로 아빠가 말하고 있을 땐 딸이 청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 어디 계시니? 라고 했을 때 이 계시니에서 이 니는 헤라체거든요. 헤라체는 누구를 낮추고 있느냐 하면은 이때는 딸을 낮추고 있는 거죠. 이때 가셨어요에서 요는 해 요체이고 아빠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셨어요에서 셔는 할머니 댁에 간 사람, 바로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겠죠. 그 다음 어머니는 할머니를 모시고 객체 높임 나왔죠. 자, 할머니라는 목적을 높였으니까 객체 높임이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이 하신 것의 주체는 누구예요? 어머니죠.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가 쓰였으니까 주체인 어머니를 써줘야 됩니다. 네, 이것도 의외로 막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쉬운데, 그쵸? 자, 그 다음 능동문을 피동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라는 능동문을 피동문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인데 참 이것도 정말 아주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어요. 아기가 에게가 아니라 에를 쓰는 그런 타보 같은 일도 있었죠. 이 에게는 유정물,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대상에게 쓰는 거고 엄마에라고 했을 때 에는 무정물에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에는 안 되죠. 엄마에게라고 써야 되는데 에로 쓴 사람들이 있었고요. 안겼다라고 여기 안았다의 과거 시제가 있으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으니까 여기도 안겼다라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있어야 되건만 안기다 뭐 안긴다 다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됐어요.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만 맞다고 쳐줬습니다. 그 다음 주동문을 사동문을 바꾸시오. 이것도 해볼게요. 동생이 책을 읽었다. 이것을 이제 사동문 시키는 문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나가 동생에게 책을 읽게 만든 거죠. 읽혔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읽혔다도 되고 읽게 했다. 이것도 둘 다 사동문이 됩니다. 다음 12번 볼게요. 이게 지금 번호가 되게 제각각인데요. 그냥 작년에 냈던 문제들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요. 다음 피동 표현 중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능동 표현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떤 피동 표현이냐면요. 바로 자연적인 행위들, 자연적인 그런 동작들, 자연적인 동작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인위적인 행동이 아닐 때. 자,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그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능동 표현을 바꾸면 사람들이 책을 읽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다. 아, 선생님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부분도 이 풀이도 숙제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냥 여러분 시험 대비로 해주는 거예요. 숙제까지는 아니고 숙제는 아까 전에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출문제 되게 비슷하게 항상 많이 반복되는 거 아시죠? 원래?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네, 굉장히 꿀팁 작년 기출문제 풀이 해주는 거니까 들으면 되게 시험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에 2번도 한번 계속 해볼게요. 큰 소리로 울던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바꿔주면요. 엄마가 큰 소리로 울던 아이를 안았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엄마가 큰 소리로 울던 아기를 안았다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겁니다. 다음 도망치던 토끼가 드디어 사냥꾼에게 잡혔다는요. 사냥꾼이 도망치던 토끼를 드디어 잡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좀 어렵죠. 걸리다. 자, 감기에 걸리다. 날씨가 추워지자 어머니께서 감기에 걸리셨다. 이거를 주어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머니를 감기에 걸리게 시킨 사람, 그런 능동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그 주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뭐 만약에 억지로 만들자면 뭐 하나님께서 아니면 날씨가 어머니를 감기에 걸리다? 감기에 걸어놨다? 감기에 걸어두었다? 좀 말이 너무 이상하죠. 일단 이 걸리다에서 능동 표현으로 걸다로 바꾸기도 너무 애매하고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은 쉽게 바꿀 수 있죠. 이름 없는 수학자가 그 어렵던 공식을 풀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학자가 공식을 풀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제 맞죠? 자, 다음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문장 표현의 사례를 채운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말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화자인 나보다 높은 사람, 상위자이면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화자보다 주체, 주어가 높으면 시를 사용하고요. 청자, 듣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청자가 화자 주체죠. 화자가 주체보다 이제 낮을 때가 이거고, 그다음에 청자가 화자보다 높을 때, 이렇게 있네요. 청자가 화자보다 높으면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습니다, 뭐뭐해요, 습니다 플러스 뭐뭐요 등을 사용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참고했을 때 문장 표현 사례를 채워보래요. 자,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서는요, 주어가 화자보다 높은데 화자가 청자보다 또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자가 화자보다 낮은 사람이에요. 그럼 반말 쓰겠지. 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높으면 반말하겠죠. 그럼 여기 드셨나요? 틀렸네. 할아버지께서는 이라고 주어를 높인 건 맞네요. 얘는 맞지만 얘는 틀렸죠. 니은 보면요. 주어가 화자보다 주체가 화자보다 높아요. 그러면 깨서 시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우리 막내 동생이 일단 동생이니까 주어가 더 높지 않네요. 여기서 틀렸네. 그 다음에 화자가 청자보다 높거나 같을 때 요 해요체 쓸 수 있어요. 요건 맞았지만 얘가 틀렸죠. 자, 그 다음 화자가 주체보다 높을 때 화자가 주체보다 높으면 주체가 좀 낮은 사람이잖아요. 막내 동생이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어머니께서라고 높여줬으니까 이미 틀렸네요. 그 다음에 걱정입니다. 청자가 높았으니까 이건 맞았네. 내년이면 환갑이신 아버지를 자, 여기서 지금 주어는 아버지일까요? 내가일까요? 아버지를은 르이 붙었으니까 목적어이고요. 내가가 이게 주어네요. 자, 여기서 화자가 내가이니까 화자가 나이고 주어도 나이니까 화자랑 주체랑 지금 똑같은 경우죠. 그래 틀렸어요. 화자랑 주체랑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틀렸고 모셔야 했을 거다. 지금 반말하고 있으니까 얘도 틀렸네.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드디어 어머니께서 요리를 하셨습니다. 자, 어머니께서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화자보다 높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하셨습니다라고 존댓말 썼으니까 청자가 높은 것도 맞아요. 정답 5번이었어요. 오답률이 무지막지하게 높은 문제였답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 나와도 풀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이상 기출문제 풀이까지 모두 마쳤고요. 네, 이 유튜브 강의를 보았던 열심히 듣고 필기했던 모든 학생들이 국어 시험에서 대박 나기를 기원합니다. 대박 날 거예요. 네, 그럼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